자, 아름다운 화음이 나와야 할 교양 악단에서 막말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막말에 서울시향은 정명훈 지휘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왜 박현정 대표를 서울시향 대표직에 임명한 걸까요? 문제가 지금 많은 게 드러나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저희가 오늘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현정 대표의 막말이 직접 담긴 녹취 파일을 들어보실 텐데, 자, 비속어와 욕이 너무 많아서요, 삐소리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가겠다고 그러면은 딴 새끼나 딴 불러다가 가서 미친 듯이 뭐 어떤 짓거리를 하건 그거에 그냥 쳐갖고 돈 갖다 바칠 이나 놈이나 골라. 나는 못해. 넘어가도 되는 일이냐고. 얘기를 봐. 설쳐되는 바람에 내가 우리 당원들 위해서 연파치지. 내가 어떤 지새끼들 위해서 연파치냐 이거야. 지새끼들 이러고 쳐가서 앉아서 쳐먹고서는 막 떠들고 나 진짜 신경질나게. 내 돈 갖고 우리 이거 얼마 들었어. 그 새끼가 앉아있는 그거를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 그 전우가 같은 새끼들도 전우가 아니면 누드야. 너 뭐라고 생각해? 너 얘네 줄 알아? 물어봐. 너는 머리가 없는 거냐 누드한 거냐. 물어봐봐. 자, 이동윤 차장. 네. 저 얘기가 굉장히 지금 전 충격적으로 들리는데 저게 교양악단의 대표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건 뭐 논란이 있을 수 없이 바로 박현정 대표의 바로 그 목소리인데,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지면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볼 때하고 저렇게 직접 본인의 목소리가 담긴 저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저 내용으로만 보면은 어떻게 예술단체, 서울시향이라고 하는 국내 최고의 음악단을 이끌고 있는 단장, 대표이사의 목소리라고는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욕설과 육두문자, 비속어가 섞여 있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예. 이게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직원들을 상대로 저런 언행을 내뱉는다는 자체만으로도 자격이 없다라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이제 부인을 하기가 저런 막말이 직접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 자체를 부인하기는 좀 어려워졌는데, 자, 김민지 기자 이제 설명을 위해서 같이 지금 앞으로 나왔는데, 김민지 기자는 저 얘기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도 정말 음악을 하는 그런 서울시향에서 저렇게 직원들을 상대로 그것도 정말 대표가 저런 막말을 행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요. 그 내용들도 너무 세세한 그런 트집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예. 자, 저 박현정 대표의 이야기를 직접 녹음을 한 당사자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걸 녹음하게 됐는지, 또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거의 몇 주간 고성에 시달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철저하게 인권 유린 당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분은 정말 좀 지키는 하이드가 같아요. 이분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 분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겠어요. 어떤 직원은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 직원, 여자 직원 할 것 없이 많이들 울었고요.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 폭언에 시달리고, 그게 거의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 가니까요. 그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가는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가자. 네, 서울시향 직원이 오늘 한 라디오에서 나온 그 인터뷰인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박 대표를 지킬앤 하이드,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 같다라는 표현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표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었는데, 오늘 서울시의회에 나와서 자신의 좀 입장을 밝혔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보시죠. 해주세요. 세우실 거죠, 대표님? 네, 그 직원들이 지금 퇴진 요구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제가 그 모든 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직원들이 대표에 대한 불만만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이미 10월 중하순으로 알고 있는데 정명훈 예술감독이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전달한 자료로 알고 있어요.
자, 지금 마지막 얘기를 들어보면 정명훈 예술감독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런 얘기들을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조수진 차장. 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저 얘기를 10월 달에 얘기를 들었다면 그 뒤에 무슨 조치가 있었어야 될 텐데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네, 박현정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10월 중순에 이미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이 됐다.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달 반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지금 내용이 나왔는데 박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한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박 시장이 이달 1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박현정 대표와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에게 여러 원성을 듣고 있다. 그러니 즉각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현정 대표는 서울시 의회 일정, 그러니까 이 예산심의 일정을 들어서 이달 중순경이 돼서야 물러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한참 뒤에, 보름 정도 뒤에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박 시장은 계속 즉각 그만둘 것을 요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박현정 대표가 계속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억지를 쓰십니까? 이렇게 못마땅한 기색을 비치고 그 자리를 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동이 끝나고 난 다음 날에 공교롭게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번 예. 과정에서 그 서울시가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10월 14일 날 정명훈 예술감독이 박현정 대표이사에 대한 이런 비위 내용을 박 시장에게 직접 보고를 한 내용이 나와 예. 있습니다. 이 시기로부터 한참이 지난 10월 28일이 돼서야 행정 1부시장이 박 대표를 만나서 엄중함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 대표가 사의를 밝혔다라고 예. 했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조치가 없다 보니까 한 달 넘게 지난 이 시점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간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박원순 시장이 과연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새로운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예. 처음 10월 14일 날 이 같은 내용이 인지가 됐다면 담당 부서 그리고 감사부서를 통해서 해당 내용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부풀려졌는지 다른 내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게요. 그런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그 감사 결과 내용에 따라서 징계 조치를 했으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석연치 않게 구두로만 나가세요 마세요 이런 개인적인 만남같이 비춰질 수 있는 형태로만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이 의혹을 키우는 잘못된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이 보고를 받고 대응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금 이동현 차장의 분석이었는데, 자, 김민지 기자, 그러면 네. 지금 우리가 오늘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 박 시장이 왜 박현정 대표를 임명했는지, 과정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그 부분인데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박원순 시장이 그럼 왜 박현정 대표를 왜 서울시장의 대표를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이 박원순 시장과 박현정 대표의 어떤 모종의 인연이 있었다고 또 하고요. 예. 또 정명훈 감독이 원래 추천했던 다른 또 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다른 사람을 정명훈 예술 감독이 추천을 했다. 네, 그러니까 박 시장이 추천했던 인물과 예. 정명훈 감독이 추천했던 인물이 달랐던 거죠. 아, 그래요? 그게 처음 나온 얘기인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이제 서울시장으로서는 자신이 찾는 참신한 인재, 자신이 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앉히고 싶었던 이제 모양새에서 이제 박현정 대표를 추천했던 것으로 보이고, 네. 정명훈 감독 입장에서는 좀 더 서울시장과 그리고 음악계를 좀 더 아는 자신의 지인인 금호그룹 쪽에 있는 모 부사장을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결국에 두 사람이 추천을 했는데 박현정 대표이사가 낙점이 된 거죠. 네. 자, 그 과정에서 정명훈 감독이 반대를 했나요? 아무래도 이제 박 시장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인물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따 이력도 소개하겠지만 뭐 예. 경영이나 경제 쪽으로 더 많은 쪽의 지식을 갖고 있어서 특히 서울시장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키워주기 위해서 박현정 대표를 계속해서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정 감독은 이제 그에 따라서 자신은 이제 예술 부분을 맡겠다라고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 자, 이동현 차장.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절차가 궁금해요. 이렇게 시장이 이런 시향의 대표까지 마음대로 다 임명을 할 수 있는 건지 추천위원회나 심사위원회 같은 건 없는 건지 궁금한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어느 공공기관에서나 그 단체장, 그러니까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산하기관 자리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각 기관마다 자체의
임원들을 채용하는 그런 인사추천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낙점을 해서 최종적인 후보가 올라오면 거기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 시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낙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그 추천할 수 있는 위원 자체가 시장들이 그 기관장이나 이런 예. 시장 같은 이런 분들이 직접 임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입김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시장의 입김이 결정적인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군요. 자, 지금 시청자 카톡 질문이 막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이동영 차장님께 질문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앤디라고 하는 분이 질문했습니다. 박현정 서울시장 대표 막말 공개되면 사표를 내는 게 맞는데 저런 사람이 사표를 안 내고 버티는지 알 수가 없네요. 박원순 시장의 사과도 없고, 자, 박원순 시장이 이거에 대한 책임감을 최소한 우리 시민들에게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예, 아주 정확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박현정 대표는 직접 만나본 적이 없지만 아까 본인의 직접 목소리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 판단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자신의 어떤 치부를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린 그 자체가 불쾌하기 때문에 나는 내 할 말을 조금 더 한 다음에 물러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박원순 시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외적으로는 차기 대선 야권 제1번 주자로 꼽히고 있지만 사실 서울시 내부 살림살이로 돌아다 보면 무언가 뚜렷하게 내세울 수 없는 뚜렷한 업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잡음이 나오는 것만 가지고 자신이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모양새 정치적으로나 서울시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썩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현정 대표 어떤 사람인지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데 오늘 저희가 새로 확인한 내용 또 김민지 기자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박현정 대표에 대해서는 일단 소개를 옆에 있는 이제 박봉환 전 동력자원부 장관의 예. 이제 딸로서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또 이제 김정인의 매형이기도 하고요. 예. 전남 담양 출생으로요. 삼성생명의 전무를 지냈고 여성 리더십 연구원 대표를 또 지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박봉환 장관, 전 장관의 딸이었군요. 네. 그죠? 그 내용이 지금 처음 공개가 된 건데, 자, 김종인 전 행복추진위원장, 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었죠. 거기 처조카라는 사실은 알려졌었는데, 결국에는 장관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또 공개가 된 건데요. 네. 자, 박현정 대표에 대한 예술계, 또 삼성그룹 내부의 평가,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평가에 대해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얻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 일단 음악계 관계자들은요, 처음에 이제 박 대표가 취임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박 시장이 지난해 서울시장 대표를 뽑을 때 여성 리더에 대한 관심만 많았다. 하지만 음악을 전혀 모르고 과격한 사람을 대표로 앉혀서 처음부터 말이 많았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쓴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예. 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도 평가를 좀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발언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짧은 치마를 입고 표를 팔라고 하는 거는 정말 예술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예. 박 시장은 예술 문외한을 최고의 교양 악단 대표에 앉혔다. 예. 라고 이렇게 악평을 내놓으셨죠. 자,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네. 이노근 의원이 내놨고요. 자, 그러면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삼성화재에서 경영기획팀장을 맡으며 대관 업무, 이게 대관 업무라는 게 이제 공무원들 상대하고 어떤 이제 국회, 맞죠. 국회도 정치권도 상대를 하죠. 제가 정치권이 생각이 안 났는데 그 업무를 했는데 성격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문제가 돼서 삼성생명으로 옮기게 됐다. 이런 내부의 평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현 차장, 네. 그러면 결국에는 박원순 시장이 어떤 인연 때문에 박현정 대표를 밀어붙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딱히 연결고리가 있진 않았습니다만 박현정 대표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박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대에서 객원연구원으로 1990년까지 공부를 한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2년간의 터울은 있지만 하버드대 동문이라는 그런
동질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하버드의 인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삼성 쪽에 후원도 적지 않게 받았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박현정 전 대표가 당시 삼성에 근무할 때 어떤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자, 박현정 대표는 본인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육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살짝 광기 같은 게 살짝 있어. I know.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그렇다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맨날 친절하고 막 봄바람 같았다가 폭설 불고 막 천둥 치고 하잖아. 나 진짜 진폭 크다. 그리고 내가 그걸 내가 해야 되는 내 단점인 것도 내가 알아. 예,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얘기를 지금 털어놓고 있는데, 자, 김민지 기자. 그럼 결국에는 지금 세간에서 나오는 얘기가 정명훈 감독과 이 세 사람이 지금 얽혀 있다. 그 얽힌 얘기, 그 얘기 네.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텐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박현정 대표의 직원들이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었고 예. 그에 대해서 이제 토로하는 과정에서 정명훈 감독이 그 얘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낀 이제 정 감독이 이제 박 대표에게 직접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박 대표가 더 이상 자기도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 감독은 또 그에 대한 그 직원들의 발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제 서울시에 전달을 했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완전한 불화설이 있었고, 계속해서 공연이나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특히 경영권을 쥐고 있는 대표와 그리고 예술 쪽을 잡고 있는 정 감독이 얘기를 해야 했는데 그런 대화가 9월 이후에는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동희 차장.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포인트 하나 있어요. 바로 정명훈 예술 감독이 계속 서울시장을 맡을 거냐 이건데, 자, 12월에 지금 계약이 끝난다고 하는데 전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정명훈 음악 감독은 지금 그 오스트리아 빈에 머물고 있는데요. 예. 이달 중순에 빈에서 오케스트라 공연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연 리허설을 몰두하느냐고 연락도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서울시가 야심차게 서울시향의 재단 법인화 예. 내년이면 10년이거든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 감독을 붙잡기 위해서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정 감독이 돌아선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 무엇보다 이 자격이 미달하는 사람을 서울시장 대표로 앉힌 그 과정 그리고 이유 지금이라도 소상히 밝히고 또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